자,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의 성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투자에 대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나에 대한 성향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내가 이런 성향이다 혹은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사례를 좀 준비해서 캐리 트레이드 접목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여러 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보험 상품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네. 변액 상품에 투자했는데, 그럼 이제 제목 타이틀이 네. 장기 투자가 싫은 사람들. 그럼 이제 뭐 나는 좀 짧게 보고 싶다. 뭐 이런 분이 눈여겨보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렇죠. 자기가 앞으로 뭐 어떻게 소비할 거에 대해서 계획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네, 일단 장기 상품으로 가입을 했는데 한 5년까지 지금 지났지만 수익률이 기대만큼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약하자니 손실이 크고, 네. 그래서 이걸 더 보유하자니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변액 상품이 나쁜 상품이다라고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장기 상품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지만 나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독약이 될 수 있거든요. 한 5, 6년 지났는데 나는 내 기준에서 굉장히 장기로 했어. 근데 사실 이거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으면 짜증 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여기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일단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네.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투자자들은 사실 예금으로 가기도 좀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변액을 선택했다는 거는 예금 나는 이자 싫다 이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장이 좀 캐리 트레이드 시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또 살펴보고 갈게요. 저금리는 싫고 고위험도 싫은 투자자. 그런 네. 분들 많으세요. 네. 예금에 꾸준히 목돈을 넣었는데 이분은 예금이 좋아서 넣은 게 아니고 위험이 싫어서 예금을 사용했던 분입니다. 네네. 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은행 이자가 따라잡지 못했어요.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인데, 네. 2018년 지난달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42라고 합니다. 네네. 네. 5.42% 정도 물가가 올랐는데, 네. 은행 예금이 3년 동안 과연 5% 정도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네. 뭐 그 금리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겠지만은 네. 뭐 여기 세금 떼고 못 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남는 게 더 없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투자자분들은 캐리 트레이드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례가 사실 재밌어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사례에도 짜장면 10그릇 먹을 돈을 만들어서 예금을 넣어놨는데 이 짜장면 값이 이자보다 많이 올라갔고 11그릇을 먹는 게 아니고 만기 되고 나니까 9그릇밖에 못 먹는다.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예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뭐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위험한 상품에는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캐리 트레이드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소액으로 꾸준한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네,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은 사회초년생이 예금에 넣자니 이자가 1년에 30만 원이 채 안 돼서 우울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현실인데 네. 이 열심히 어쨌든 적금으로 모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지 않으신 상황일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돈을 모아고 캐리 트레이드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공부를 해서.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어렵게 모은 케이스 같아요. 네네. 사회 초년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넣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초년생이 100만 원씩 적금 넣으려면 숨만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숨만 쉬고 살아야 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네네. 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30만 원이 이자가 채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캐리 트레이드로 진행했을 때 한 3, 4개월 정도면 충분히 받고도 남는 돈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금리 차이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예금에 대한 이자를
이 체험을 하고 나니 조금 우울해졌다. 사회초년생 CC에 대한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금의 분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최근 은퇴를 한 D씨는 퇴직 전에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 4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금융상품과 그리고 너무 많은 부동산 투자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금융 정보들을 많이 이게 섭렵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네.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어떤 고민을 딱 해결해줄 누군가 중심점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이제 박주현 전문가님이 딱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니, 저는 저기 운영만 하는 입장이라서요. 네네네. 예,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어떻게 하셔라. 정산 네. 이렇게 하셔라 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캐리 트레이드를 그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정도 네. 삽입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 자금을 다 캐리 트레이드로 하셔라라는 것도 이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서의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캐리 트레이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라. 자, 은퇴 자금에 대한 투자처라든지 은퇴 일시금 그리고 은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넘기기 전에 은퇴 자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연금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렇죠. 이자가 매일 지급되는 거니까. 네. 네, 단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 네네. 일단. 근데 이제 매일 받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 이렇게 쌓아서 툭툭툭 받는 게 사실 기분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본인 계좌로 운영하게 된다면 자고 본인이 필요할 때 뭐 매달 1회씩 환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생활비를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 용돈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금성에 대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네. 뭐 활용도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더 추가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이제 넘어가 주시죠. 네. 투자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은 투자자. 요즘 뭐 직장인들이 뭐 개인이 직접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혹은 또 경험이 좀 쌓여가지고 선물 시장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고수익을 노리지만 뭐 단기간에 고수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 기간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솔직히 제 주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잠깐의 수익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사실 독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한 번 수익을 보면 절대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데 1년 단위, 뭐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냈느냐 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찾기가 많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찾기가. 네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했는데 뭐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 뭐 마이너스 30%든지 뭐 40%든지 뭐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빨리 청산을 하시고 예, 그렇게 손실을 봤다는 거는 본인한테 시장이 안 맞는 겁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산을 하시고 다른 투자 방법을 좀 더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 투자를 직접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옆집 아저씨 혹은 옆집 아주머니가 이 주식 투자로 굉장히 수익을 냈다더라. 뭐 그런 얘기 듣고 한번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근무 시간에 계속 이 주식창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을 한번 캐리 트레이드를 눈여겨보시면 좋다. 자, 이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실패를 맛본 투자자. 개빈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사례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운 좋게 수익을 봅니다. 네. 네, 그리고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나가죠. 네, 조금씩 늘려다가 하락장에서 네네. 하락장에서 한번 크게 손실을 본 후에는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늠을 못 잡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만회를 해야 되고 어떤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지금 뭐 멘붕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뭐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도 뭐 비슷한 얘기일 뿐이고 뭐또 해봐라. 뭐 주식은 뭐 대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추천 이제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주식이 간다더라. 네. 그럼 이제 잘못된 정보로 네. 또 들어갔다가 또 한번 딱 깨지고 나서 내가
두 번 다시 주식 안 본다라고 하다가 또 한 3개월 지나면은 월급 받으면 또 주식 딱 넣고 있고 막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처음에 수익을 계속 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나. 이 선문당에 사람 잡는다고 사실 주식시장에 딱 투자하면 뭐든지 오픈빨이 있잖아요. 네. 오픈빨에 대해서 수익을 좀 받다가 이거 돈 좀 되네 하고 막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다가 한번 딱 무너지면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자, 이런 분들이 이 캐리 트레이드를 눈여겨보면 좋겠다. 네, 뭐 그렇죠. 네.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만약 50% 정도 손실을 보셨다는 분들은 이거 한 3년, 4년이면 원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장기간으로 보고 네. 네, 원금 회복한다는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걸로 캐리 트레이드로 복구하고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 한 번 한 50% 정도 뭐 손실을 봤던 분들은 네네. 네, 본인하고 안 맞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이득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실패를 맛보셨던 분들이나 뭐 멘탈이 붕괴가 돼서 좀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사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가입했던 외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뭐 제목은 외환 적금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투자자. 네. 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한 1,500원, 1,400원 선에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뭐 급격하게 올라갔죠. 네, 그때 여기까지. 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네. 발생되고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 그때, 예.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외환 적금 상품들이 붐을 일었잖아요. 또 이제 외자계 은행들이 막 이런 상품들을 막 쏟아내면서 뭐 고수익이 난다. 그리고 환차 손 그리고 이자까지 볼 수 있다. 환차 이익 그리고 이자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네. 이때 환율이 1,500원이었거든요. 아 지금 지금 1,130원입니다. 야, 만약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사실 생기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달러원의 매도 포지션을 지금 그때부터 취해놨다면 저는 사실 뭐 지금 방송 안 해도 되겠군요. 네. 임대 사업 하고 계셔야죠. 10년 동안 받은 예금 금리보다 실제로 환차 손이 발생한 게 월등히 커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꾸준하게 했었는데 네네. 뭐 이자를 받은 건 받은 건데 계속 환차 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외환적금 뭐 가입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환해지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해지 그렇죠. 네.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환 위험에 100% 노출이 된 거죠. 네.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사례는 사례인데 네. 사례는 사례인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돼?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청산하는 거 외에는 현재는 답이 없어요. 현재 뭐 달러가 1,500원까지 간다는 가기까지는 네. 예, 굉장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주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네. 그냥 달러로 일단 쥐고 있자. 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묵혀놔야 된다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뭐 금액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빨리 청산을 하고 지금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네. 1,500원대에 뭐 외환적금에 가입됐다는 거는 굉장히 진입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포지션은 청산을 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외환으로 본다면은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갖고 이 같은 외환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를 한번 느껴봐라.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은 환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해지를 안 하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빨리 청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던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게 환율이 이전 같이 1,500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네. 제 또 개인적인 생각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려면 이 르만 브라더스 사태나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게 한번 탁 터져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이거 살리자고 다른 걸 다 죽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환율에 대한 개입을 해서 뭐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자를 캐리 트레이드로 통해서 받으셔갖고 복구를 해라. 뭐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저는 캐리 트레이드가 기존에 실패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복구하는데 가장 좀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투자이기도 하면서 네. 외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 네. 작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네네.
자, 사례를 통해서 캐리 트레이드를 접목시키면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을지를 살펴봤는데 만약에 오늘 소개된 사례 중에 나와 같은 사례가 있다.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아니어도 나는 좀 캐리 트레이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6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2개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7 하나님께서 올 초에 시작한 주식시장으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캐리 트레이드로 원금 복구 되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지난 방송 때 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손해본 분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지금도 비슷한 사례 같아요. 그 방송을 보고 좀 문자를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30%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현재 캐리 트레이드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캐리 트레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1년에 약 25%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면 그 손실을 보신 30%를 충분히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더 길게 봐야 될까? 아니면은 이 정도도 실현 가능하다? 네, 이 정도도 실현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그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일단 유로존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년까지는 동결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올해 한 번 더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내년에 2번 이상은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뭐 통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1년 6개월이면 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정책에 따라서 롤오버 마진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보다는 충분히 많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살펴봤고요. 7233님께서 콕 집어주셨습니다. 박주현 전문가님, 3개월 단위도 운영이 되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3개월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운영할 수 있는데 처음에 환전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각종 수수료들 그리고 포지션을 진입할 때 수수료 이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3개월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 유로의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거고 미국 기준금리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향후 1년에서 2년까지는 지금보다는 많은 롤오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자, 3개월도 가능은 하지만 뭐 실효성을 따졌을 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